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는 이미 완공된 데이터 센터가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지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2026년 가동 예정이던 미국 데이터 센터 계획 물량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마저 텍사스 현지 전력 인프라 문제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I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반도체가 아닙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미국 전력망의 뼈대는 대부분 1990년대에 구축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낡은 전력 인프라 위로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병목은 대형 변압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형 변압기 한 대를 주문하면 평균 납기는 무려 143주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약 2년 8개월입니다. 발주를 넣어도 실제 장비를 받기까지 거의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력 회사들은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에 장비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보다 훨씬 앞서 4년에서 5년치 물량을 미리 선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력망과 변압기 확보가 AI 데이터 센터 확장의 핵심 경쟁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변압기 시장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글로벌 변압기 시장 규모는 약 7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성장 속도도 가파릅니다. 글로벌 변압기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7%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122억 달러 규모였던 미국 변압기 시장은 2034년에는 257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약 10년 만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약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약 100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전력을 발전소에서 송전망으로 다시 데이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연결하는 핵심 장비가 바로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에서 초고압 변압기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190개국 가운데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확실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독일, 딱 두 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경쟁에서도 대한민국이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배정형 변압기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무려 28%로 1위입니다. 심지어 25%의 관세가 붙어도 미국 발주처들은 관세를 부담하겠다며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가격과 조건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린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국내 변압기 빅3인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현재 확보한 수주 잔고 합계는 이미 3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일감만으로도 약 5년에서 6년치 먹거리를 확보한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2월 미국에서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7,800억 원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고객사들이 생산 라인 예약만이라도 먼저 해달라며 4년에서 5년치 물량을 미리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절대로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테마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적이 이미 성장을 증명하고 있고 수주 잔고라는 미래 매출이 숫자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국민연금이 조용하지만 확신을 갖고 변압기 섹터를 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8% 안팎의 지분을 확보하며 장기 투자에 나선 초고압 변압기 핵심 종목 3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오늘 영상은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자산 규모는 약 1,132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2배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매매와 자산 배분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전략적 환해지 비율을 15%까지 높였다는 점입니다. 환해지란 쉽게 말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해외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가운데 약 36.8%, 금액으로는 약 486조 원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해지 비율을 높였다는 건 단순한 단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기보다 앞으로도 해외 자산을 장기적으로 지켜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큰 투자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는 어떤 산업과 기업에 자금을 배치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따라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1,0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어떤 종목의 지분을 꾸준히 늘리는지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2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처음부터 분석해 신규 투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이미 투자하고 있지만 지분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종목 가운데 실적과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이미 지분율이 15%를 넘어선 종목은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추가 투자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간이 바로 6%에서 8% 안팎의 지분율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6%에서 8%가량 확보했다는 건 단기 주가 흐름보다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 종목이 바로 이 6%에서 8% 지분율 구간에 들어와 있는 초고압 변압기 핵심 기업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의 놀라운 운용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200조 원의 수익을 거두며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익이자 전 세계 연기금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023년 13%대에 이어 2024년에는 15%대까지 올라가며 연이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돈은 계속 내고 있지만 정작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높은 운용 성과가 이어지면서 이런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쯤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개선과 제도 변화가 반영되면서 고갈 예상 시점은 30년 이상 늦춰져 2090년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적어도 내 생애에는 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높아진 데에는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로 수익을 실현한 이후 국민연금이 새롭게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한번 보시죠. 오늘 소개할 세 기업 중 두 기업은 8%대의 지분을, 한 기업은 7%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는 하나의 공통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AI 슈퍼사이클입니다. AI 슈퍼사이클에서 반도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전력입니다. 그리고 그 전력 산업의 중심에는 초고압 변압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이 선택한 초고압 변압기 관련 핵심 종목 3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고압 변압기란 무엇일까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망을 통해 멀리 떨어진 도심과 산업시설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전압이 낮은 상태로 전기를 멀리 보내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가 중간중간 새어나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때 필요한 장치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의 역할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입니다.
전기를 멀리 보낼 때는 전압을 높여 손실을 줄이고 도심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전압을 다시 낮춰 안전하게 공급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전기를 멀리 밀어보내기 위한 일종의 압력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한 걸까요? 전력 손실을 줄여서 아끼는 비용이 변압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더라도 전압을 초고압으로 높이면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력망은 물론이고 AI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발전소처럼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는 초고압 변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AI 붐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초고압 변압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액은 2024년 약 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6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새로운 송전망을 구축하고 기존 전력망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송전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장비가 바로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이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오랜 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일회성 테마가 아닙니다. 실적과 수주 잔고로 성장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초고압 변압기 관련 핵심 종목 3개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엔비디아를 매도한 이후 지분을 늘리고 있는 전력 대장주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에서 1억 원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관련 추가 계약까지 따내며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변압기를 공급하면서 텍사스의 첫 번째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초고압 변압기 관련 1,2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미국 매출이 약 3천만 달러까지 늘어나며 기존보다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수주 규모 역시 매출 성장에 맞춰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종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는 대박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가장 큰 핵심 역할은 무엇일까요? 1번 전압을 변환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역할, 2번 인터넷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 3번 배터리처럼 전기를 직접 저장하는 역할, 4번 태양광 패널의 발전량을 늘리는 역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다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 맞추면 대박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대박 선물이 뭐냐면 바로 종목입니다. 어디 가서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재미로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걸 안 받아가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바로 손해예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정답이란 이름,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만 하면 끝. 정답 확인되면 바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안 받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종목은 변압기 전문 기업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는 신재생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용 특수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특수 변압기 사업을 넘어 초고압 변압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2024년 7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설립된 것은 1994년입니다. 상장 이력은 짧아도 변압기 분야에서는 30년 이상의 업력과 제조 경험을 보유한 기업인 겁니다. 산일전기의 핵심 경쟁력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과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어날수록 전력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특수 변압기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산일전기 상장 이후 지분을 5%대에서 8%대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상승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일전기의 실제 사업 경쟁력입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지, 현재의 높은 수익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사업이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산일전기는 단순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종목이 아닙니다. 30년 이상의 변압기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와 초고압 변압기라는 새로운 성장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산일전기의 주력 제품은 배전 변압기와 저압 변압기, 그리고 ESS용 특수 변압기입니다. 이미 실적으로 경쟁력을 증명한 전력 인프라 핵심 부품 기업인데요. 변압기뿐만 아니라 리액터, 개폐기, 절연 장치 등 초고압 중전기기 전반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고도의 설계 기술과 엄격한 품질 기준, 오랜 납품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쉽게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변압기 수출이 증가할수록 산일전기의 매출 기회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데이터 센터에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변압기는 일반 제품보다 단가가 높고 교체 주기도 길어 수익성이 좋은 편입니다. 또 한 번 공급 계약을 따내면 장기간 거래를 이어가는 핵심 공급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이번 계약은 단발성 매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이런 실적과 성장성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된다면 앞으로 산일전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더욱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일전기의 진짜 경쟁력은 성장 가능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높은 이익으로 연결하는 수익성에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6%대로 국내 주요 변압기 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ROIC 역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 중심의 간접 납품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데이터 센터 관련 고객사와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장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직접 수주가 확대되면 수익성과 고객 협상력이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관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비용 부담과 수익성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산일전기의 핵심은 높은 영업이익률과 자본 효율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직접 수주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일전기의 핵심 경쟁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일전기의 가장 큰 강점은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글로벌 고객 기반입니다. 산일전기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TMEIC의 장기간 특수 변압기를 공급하며 해외 납품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지멘스와 PG&E, 듀크 에너지 등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과 미국 전력회사로 고객사를 확대했습니다. 변압기 시장은 높은 설계 기술과 품질 인증만으로 경쟁력이 완성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장기간 검증된 납품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공식 공급업체로 등록되면 반복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산일전기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까지 공급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하며 성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산일전기의 핵심 경쟁력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맞춤형 설계 기술, 장기간 거래를 이어온 글로벌 고객사, 높은 수익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미국 전력망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출 경쟁력입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의 후속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늘어난 생산 능력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으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산일전기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과정에서 실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변압기 전문 기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주는 전력을 실제로 전달하는 초고압 케이블과 전력기기를 함께 생산하는 일진전기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떨어진 변전소와 데이터 센터, 산업시설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초고압 송전선과 전력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압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비가 아닙니다. 전기를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전압을 높이거나
수요처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낮춰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압이 조정된 전력을 실제 수요처까지 전달하는 역할은 송전선과 전력 케이블이 담당합니다. 일진전기가 생산하는 초고압 케이블은 단순히 굵은 전선이 아닙니다. 고전압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체와 여러 겹의 절연층, 차폐층과 보호층이 정밀하게 설계된 고부가가치 전력기기입니다. 일진전기는 66kV급부터 500kV급까지 대응할 수 있는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압과 중압 전력선, 초고압 가공선은 물론이고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배전 설비와 변전 설비 통합 솔루션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일진전기는 단순한 전선 회사가 아닙니다. 송전과 변전에 필요한 여러 핵심 기자재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종합 중전기 기업입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과 변압기 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력망 교체와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라는 두 가지 흐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일진전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일진전기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초고압 케이블과 변압기를 동시에 보유한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확대된 생산 능력과 북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전력 인프라 수요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일진전기에서 중요한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캐나다 엘버타주에 건설될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공급 물량은 245kV급 초고압 변압기 21대로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계약 금액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북미 지역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초고압 변압기 수요 역시 공급 능력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까다로운 기술 기준을 요구하는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일진전기의 제품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산 설비 증설 효과입니다. 일진전기는 2024년 하반기 홍성 변압기 제2공장 증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증설 효과는 2025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2026년에는 확대된 생산 능력이 연간 실적에 온전히 반영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실제로 일진전기의 2026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49%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캐나다 계약은 2027년부터 납품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이번 신규 계약이 아니라 과거에 확보한 북미 수주 물량과 증설된 공장의 가동 효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기존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생산 능력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용 대형 신규 수주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이미 시작된 실적 성장 흐름이 증설 효과와 신규 수주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쟁력은 변압기와 초고압 케이블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통합 사업 구조입니다.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변압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고압 케이블과 차단기, 접속제는 물론이고 설치와 시공까지 다양한 전력 기자재와 기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일진전기는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을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와 제조, 설치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는 턴키 프로젝트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진전기는 쿠웨이트 알무틀라 신도시 전력망 사업에서 중전기기와 전력 케이블을 합쳐 총 1,44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를 각각 관리하는 것보다 변압기와 케이블을 하나의 기업에서 함께 공급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품 간 호환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과 납기 관리도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압기와 케이블 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일진전기가 대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와 통상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북미 수출 물량의 원가와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합니다. 제품마다 적용되는 관세율과 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수주 증가와 가격 상승만으로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최근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북미 사업의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2025년 상반기 미국 매출은 1,51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에는 미국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약 1,980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일진전기가 미국에서 확보한 단일 변압기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9년 3분기까지 총 24대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생산 설비 증설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진전기는 2024년 10월 홍성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생산 능력을 약 4,3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막연한 추가 증설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늘어난 생산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가동되는지, 그리고 확보한 북미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환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일진전기의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와 케이블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통합 사업 구조, 이미 확대된 생산 능력, 그리고 실제 계약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북미 시장의 성장세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LG그룹의 계열 분리 과정에서 출범한 전력기기와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전력 인프라는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전체 전력 흐름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LS 일렉트릭은 변압기와 배전반, 차단기 같은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공장 자동화 기술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장비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송전과 배전부터 전력 제어, 에너지 효율화까지 연결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LS 일렉트릭의 강점입니다. 최근에는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배전반과 배전용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를 통해 초고압 변압기 수주까지 확보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S 일렉트릭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공개된 최근 자료 기준 8.79%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 종목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분율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가 계속 확대되는지, 생산 능력 증설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전력기기 사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2026년 1분기 매출 1조 3,766억 원, 영업이익 1,266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3.4%, 영업이익은 45% 증가했습니다. 성장을 이끈 것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사업입니다. 배전반 매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중저압 변압기는 68%, 초고압 변압기는 83%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 관련 누적 수주액은 약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며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기존 고객사의 추가 발주까지 이어지고 있어 일회성 계약이 아닌 반복 수주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변압기와 배전반, 차단기 등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다만 공조와 UPS, 발전기까지 모두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전력 풀패키지 기업보다는 폭넓은 데이터 센터 배전 솔루션 기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미국 유타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텍사스 베스트럽 캠퍼스의 생산과 서비스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 납기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세와 물류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LS 일렉트릭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노후 전력망 교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가 실제 실적과 수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크게 움직인 대형주인 만큼 급등 가능성만 보기보다는 신규 수주가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이 주목한 산일전기, 초고압 케이블 수혜주 일진전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대장주로 꼽히는 LS일렉트릭까지 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AI 관련 주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버블이나 유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다릅니다. 실제 수주와 매출, 영업이익이라는 숫자로 성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 교체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끝날 테마라기보다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다만 세 종목이 모두 초고압 전력 인프라라는 같은 흐름 안에 있다고 해서 매수 시점까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차트를 따로 살펴보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서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결국 종목마다 유리한 진입 구간과 수익을 실현해야 할 구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종목을 찾고도 정작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또 어느 가격에서 수익을 챙겨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식톡톡에서는 종목을 빠르게 추려볼 수 있도록 장전 매매와 단타 매매, 시초가 매매, 돌파 매매, 상한가 포착, 수익 매매 등 상황별 조건 검색식 13종을 준비했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신청 화면에서 모든 이벤트 참여를 선택해 주시고요. 연락처는 010-1234-5678처럼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체크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주식톡톡이 앞으로 더 좋은 자료를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종목과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